요즘에도 그 이쁜이 수술 같은 그 미용 수술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과거에 쓰던 표현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PD님, 혹시 이쁜이 수술이 아직도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성 성형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수술일 수 있어요. 여성 성형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시술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여성 성형은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또 장점이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듣긴 했거든요. 뭐 질세라, 무슨 성형. 제가 찾아보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디에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성형에 관련된 시술 종류, 그 다음에 기계 등에 따라서는 원리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질에 대한 5가지 방법과 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질세라 시술입니다. 아, 질세라요? 그 피부과에서도 피부 리프팅하는 울세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굴에 사용하는 울세라와 같이 초음파를 이용한 질 타이트닝 장비입니다. 질 타이트닝이 뭐예요? 타이트닝은 말 그대로 여성의 질의 점막의 탄력도를 올리는 것인데요. 여성의 생애를 살펴보면 분만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오고 또 요실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의 질 역시 노화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세라는 어떻게 진행돼요? 질세라는 질 안쪽에 시술자가 설정한 투과 깊이에 따라서 360도 회전하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세라의 효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수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크게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질세라 시술을 통해 질 점막이 재생이 되고 질 안쪽에 탄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불편했던 질 이완이나 요실금 증상, 질 건조증 등이 완화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환자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체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효과는 환자분에 따라서는 약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는 않아요? 질세라 같은 경우는 얼굴에 하는 레이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환자분께서 질 점막이 약해져 있거나 얇으신 경우에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약간은 쿡쿡거리시는 통증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약간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 역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질염이 있고 분비물이 많은, 즉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치료 후에 레이저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현재 내가 생리 중이다 라고 하시면 생리혈로 인해서 초음파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비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한 질 타이트닝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비비브는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질세라와의 차이는 표면 냉각 기능과 내부를 자극해주는 열치료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냉각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원장님. 네, 아마 얼굴 피부 레이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써마지라는 기계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써마지와 원리와 작동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즉 써마지처럼 겉에 표면은 냉각 기능이 되고 고주파가 피부 표면에 접촉함으로써 이 접촉을 수초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접촉된 부분에서 심부로 최대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세라에 비하여서는 조금 더 깊숙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비비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비브는 아까 제가 마치 도장을 찍듯이 시술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질 안쪽
안쪽에 제 손가락보다 얇은 프로브를 넣고요. 프로브로 질 안쪽을 360도 꼼꼼하게 눌러주면서 시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프로브를 눌러주는 강도와 균일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술자가 꼼꼼하게 눌러주고 꼼꼼하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비비브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비브 효과와 지속기간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항상 쉬는 시간 없이 항상 동일한 강도로 시술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비브의 일반적인 효과는 어때요? 비비브는 약한 요실금이 있거나 여성분들께서 분만 후에 질 이완과 관련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이럴 때 특히 더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질세라도 물론 효과도 있고 좋은 장비지만 이 비비브가 조금은 더 강력하고 조금 더 지속기간이 긴 타이트닝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브 역시 시술할 때 앞서 말씀드린 표면 냉각 기술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비브 또한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것들을 모두 하실 수 있을 만큼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적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 필러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익숙한데 질에도 볼륨감이 이렇게 넣으려고 필러를 하나요? 보통 질 필러는 질 점막과 질 근육층 사이에 필러를 넣어서 질 안쪽을 좀 축소시켜 준다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 필러는 저희가 많이 쓰는 필러로 원더필과 윙크필이 있습니다. 원더필은 콜라겐 필러라고 보시면 되고 윙크필은 덱스트란 성분을 이용한 필러로서 두 가지의 큰 차이는 유지기간의 차이입니다. 유지기간은 원더필이 약 2년, 그리고 윙크필은 약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이 질 필러가 있고요. 여기 이 필러는 약간 가루처럼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정량의 생리식염수를 첨가를 해서 이쁘게 잘 믹스를 한 다음에 질 안쪽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마취를 하게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특별한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필러 시술 후에 약간 흔히 말해서 외음부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이러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하지만 그런 느낌도 하루 이틀 정도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소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소프는 기계 장비 이름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성분이 중요한데요. 질소프는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등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여기에다가 조금은 더 특별한 성분을 넣습니다. 이 질소프는 32게이지의 얇은 바늘이 달린 기계로서 질 안쪽에 이러한 주사 용액을 주입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소프 주사 성분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이 건조하시거나 건조해서 분비물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시는 경우에 질소프 시술을 받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늘로 시술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바늘로 하니까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얇은 바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질 안쪽은 생각보다 그런 통증, 신경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큰 통증 없이 시술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레이저 질 성형입니다. 피디님, 처음에 요즘도 이쁜이 수술 많이 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이쁜이 수술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냥 그 여자 생식기를 좀 예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쁜이 수술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 너무 별로예요. 왠지 수술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아야 될 것을 안 좋은 목적으로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쁜이 수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쁜이 수술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혹시라도 이쁜이 수술이 외음부, 즉 소음순이나 이런 데를 이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쁜이 수술은 질 안쪽을 성형해주는 질 성형 수술입니다. 이러한 질 성형은 레이저와는 달리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수술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질 안쪽을 얇은 레이저나 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개된 틈에서 근육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질 근육층의 근막을 서로
봉합살을 이용해서 봉합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질 타이트닝 레이저와는 달리 약 6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한 1, 2주 정도 더 회복 기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질 탄력 개선을 위한 거라는 거에서 다 똑같네요. 네. 질이 탄력을 잃으면 뭐 어떤 일이 생기길래 굳이 이런저런 시술, 수술 이런 걸 통해서 탄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들 노년기가 됐을 때 몸의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의 근육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대사도 떨어지고 또한 근력도 떨어지게 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질 탄력이 저하가 되고 질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 이완이 진행이 되고 요실금도 진행이 되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골반 장기도 아래로 처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 탄력을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질 탄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여성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의 질 건강과 또한 골반 건강을 위한 5가지 레이저 시술과 질 성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흔히들 얼굴이나 피부와 달리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여성분들께서 보통은 참고 그냥 지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은 여성 전반에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성교통이 있거나 건조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여성 질 타이트닝 레이저나 여성 성형 수술 등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성 시술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성 건강의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른 닥터 길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